오늘 이야기는 연전의 네이버 웹소설 로맨스 공모전에서 최종 16인 안에 들었던 애 아빠 없어요라는 제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압축한 건데요. 시작할까요? 꿈은 이루어진다죠. 꿈이 이루어졌어요. 개뿔. 이루어지면 뭐해? 인생 조졌는데? 조진 인생 조진대로 망조 드는지 아니면 반전이 있는지 입하고 풀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늦은 밤. 드라마 쫑파티도 모자라 2차까지 달렸습니다. 장서진은 대치했죠. 17세 때 이미 꽃미남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미나는 몸도 못 가누는 서진을 없다시피 부축하며 현관 스마트키 비번을 눌렀죠. CK 엔터 로드 생활 4년째. 오늘만큼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오빠? 아잉 오빠. 정신 좀 차려요. 침대에 눕히고 앞니마에 흐르는 땀을 훔쳤죠. 개수대에서 손 깨끗이 씻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칡즙에 헛개나무 열매즙과 꿀을 섞고 휘휘 저으며 서진의 방으로 다시 갔죠. 우리 오빠 저렇게까지 취한 모습 처음이야. 오늘 같은 날 안 마실 수 없겠지. 어쩜 취한 모습도 예술이야. 서진은 술 기운을 못 이기고 침대에서 버둥댔죠. 오빠, 이거 좀 마셔요. 어깨 흔들려고 다가가자 숨소리가 쌕쌕 귓불을 간지리네요. 그새 잠든 모양입니다. 미나는 칡즙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갔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SUV 볼보 XC에는 짐이 가득했죠. 카트에 바리바리 챙겨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팬들 선물 중 먹을거리는 냉장고와 팬트리에, 다른 것들은 베란다에, 협찬 의상은 옷방에 곱게 걸어두었죠. 더웠습니다. 욕실로 가 찬물로 세수했죠. 평소 화장 거의 안 하는 미나랍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칡즙 꼭 드시라는 메모 남기고 돌아서려는데 끙 하는 소리가 나네요. 번개같이 칡즙 다시 꺼내 들고 달려갔죠. 숙취 해소제도 따로 챙겼고요. 서진이 눈을 가늘게 뜨네요. 누구야? 우리 히아신스? 에구 우리 미나 강미나. 요 귀여운 히아신스. 언제부턴가 서진은 둘만 있을 때 미나를 히아신스라고 불렀죠. 히아신스가 뭐예요? 백합의 일종. 초여름부터 다양한 색깔로 피는 종 모양 꽃이야. 앞거는 자주색. 지금도 미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넌 꼭 히아신스처럼 청초해. 느닷없이 미나의 볼을 세게 꼬집었죠. 아팠지만 오빠라면 상관없습니다. 이거 좀 마셔요. 정신 나실 거예요. 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30 넘기 전에 배우로 입지 굳히게 해주겠다던 네 말, 네 헌신 절대로 잊지 않을게. 미나의 입가에 엄마 미소가 장착됐습니다.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켜고 한참 숨 돌리더니 정신이 좀 드는 모양이네요. 내가 오늘 많이 마셨지?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셔요? 서진이 꽃처럼 웃었습니다. 오빠 웃는 모습은 다빈치가 그렸을까요? 저 그만 가볼게요. 실장님이 글피까지 휴가 주셨어요. 저도 모처럼 쉴게요. 여기 잠깐 앉아봐. 서진이 침대 옆자리를 탁탁 쳤습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어쩐지 낯설었죠. 아이돌 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배우로 더 성공할 줄 알았지.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목덜미를 주물렀습니다. 싫지 않았죠. 싫을 리가요?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다 오빠 실력인데요 뭐. 서진이 미나를 지그시 보며 넌 지난 4년 동안 소심하고 의지가 박약한 나를 일으켜 세웠어. 오빠 숨겨진 실력이 인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처럼 네가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미나는 속으로 힝, 엄마까지는 싫은데 하며 입술을 뾰로통하게 내밀었습니다. 문득 서진 오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미나한테만 털어놓았던 과거사. 겨우 14살짜리를 어머니가 CK에 팔아버렸어. 잠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술 냄새가 물씬 풍겼죠. 그마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빠 끝까지 지켜줄 거지? 도와줄 거지? 당연하죠. 13살 때부터 저 오빠만 보고 살았어요. 그 세월이 벌써 10년째랍니다. 서진이 한숨 쉬며 고개를 푹 숙이네요. 오빠 저 갈게요. 너무 늦었어요. 씻고 제대로 편히 주무세요. 갑자기 서진이 미나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힘이 느껴졌죠. 돌아보던 미나의 눈에 들어온 건 이글거리는 호랑이 눈빛이었습니다. 뭐라? 할 새도 없이 침대에 눕혔습니다. 오빠? 오빠? 그대로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허걱. 둘 다 양치도 안 하고 샤워도 못했는데 이게 뭔 일이죠? 미나는 본능으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아니 힘으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죠. 태권도 사단의 주짓수 갈색 띠인 미나에게 웬만한 남자 한 명쯤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항하지 않았죠.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손길이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하자 그대로 눈을 감았죠. 아이돌 스타 때부터 사생으로 살아온 10년. 미나는 이 순간 얼을 놓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바란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늘 꿈꿨었죠. 그 꿈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미나는 저도 모르게 서진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을 살포시 누르는 묵직함에 저절로 한숨이 샜죠. 생전 처음 겪는 남자의 농밀한 손길.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어느 순간 허걱. 온몸이 빠개지는 듯한 고통이 미나의 아랫마을을 강타했죠. 이 악물고 견뎠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해왔던 오빠니까요. 많이 아파? 미나는 모기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 미나는 속으로 참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빠라면 제 뼈를 발라도 돼요. 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통은 잦아들고 사르륵 사르륵 박하사탕 같은 느낌이 화하게 내려앉았죠. 오빠? 오빠? 그러나 스텔스기의 폭격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두덩뼈 능선부터 뼈 마디마디는 물론 세포 하나하나 산산이 흩어졌죠. 땅과 하늘이 두 쪽 났습니다. 미나의 입술에서는 가쁜 숨소리와 함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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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소리만 뱅글뱅글 맴돌았습니다. 서진이 미나의 귓불에 대고 속삭였죠. 사랑해. 미나는 오빠 입에서 술 냄새가 여전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술 냄새조차 달콤했으니까요. 그러나 미나가 모르는 게 있었죠. 잠자리에서 남자가 던지는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반복되는 그 버퍼링에 홀라당 넘어가는 순간 여자의 일생은 모파상의 소설 여자의 일생처럼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과거의 아이돌이 아니라 배우로 우뚝 선 장서진의 전담 로드 매니저 강미나. 연예계를 호령하는 천하의 CK에 입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10년 전 아이돌 스타 서진의 단독 팬사인회. 17에 데뷔할 때는 비주얼 담당이었던 장서진. 19이 되면서부터는 가창력까지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죠. 미나는 13세. 사춘기 절정의 미나는 이미 사생급이었죠. 팬카페에서도 소문났고요. 언니들한테 잘 보인 끝에 팬사인회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그달의 생일 맞은 팬 가운데 딱 10명만 미리 뽑아 앉힌 자리였죠. 사인회 맨 마지막 순서. 서진이 생일 맞은 팬들 손등에 일일이 입 맞췄죠. 정확히는 입 맞추는 신용. 뒷자리 팬들의 절규에 가까운 환호성과 자지러지는 소리. 미나는 거의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는 나 몰라라 대학도 포기하고 장서진의 전담 로드가 되기까지. 곡절도 참 많았죠. 엄마가 중내 사네. 뜯어 말렸어도 미나 고집은 못 꺾었죠. 공부는 뒷전이고 주짓수부터 배웠고요. 태권도는 이미 실력자였으니까요. 미나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장차 오빠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CK에 지원서를 넣었죠. 그깟 월급 150짜리 로드 뽑는데 장난 아니었죠. 지원자가 너무 많은 탓이었죠. 미나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허구한 날 CK 사옥에 찾아갔습니다. 실장이 만나주든 말든 밖에서라도 기다리다 눈도장을 찍었죠. 한 달이 지나자 실장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무술 실력을 확인한 뒤였죠. 내가 졌다. 유인. 미나는 합격하고도 실장 구워 삼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드디어 석 달 만에 서진의 전담 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로드로 만족할 미나가 아니었죠. 서진은 아이돌일 때는 하늘을 날았어도 배우로서는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팀이 해체되고 배우로 전향한 뒤 좌절만 맛봤죠. 들어오는 배역이라야 조연 아니면 조조연이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도 심드렁했죠. 별 볼 일 없는 예능 스케줄 하나에 일이 일비하는 서진을 볼 때마다 미나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오빠 소심한 성격은 끙.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두고 보다가 오빠 우울증 걸릴라. 스케줄 없는 날. 방구석에 서진이 처박혀 있을 때 미나는 방송사마다 찾아다녔죠. 공영, 종편, 케이블 TV 어느 한 곳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프로필과 필모그래피를 압축한 파일북을 방송사 예능국과 드라마국 특징에 맞춰 따로 만들었죠. PD와 작가들이 만나주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로드 주제에 왜 저러고 다녀? 웬 오지랖? 그렇게 대놓고 수군거리든 말든 신경 안 썼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만 허구한 날 눈에 밟히면 없던 정도 생기니까요. 미나를 눈여겨보는 PD들이 생겨났죠. 아울러 장서진을 주목했고요. 오랜만에 서진은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조연이었죠. 드라마가 대박 조짐을 보였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좋았어. 제대로 시작이야. 어느 날 인기 작가 한희령이 미나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쭉 지켜봤는데 너 대단하다. 맘에 들었어. 앞으로 날 언니라고 불러도 돼. 그때만 해도 일영 언니가 제대로 길 터줄 줄 몰랐습니다. 새 드라마 오디션에 서진을 초대했죠. 한희령 작가는 미나 덕분에 진흙 속 보석을 눈여겨본 겁니다. 장서진을 염두에 두고 쓴 드라마라는 작가 고집에 PD든 CP든 토 못 달았죠. 드디어 꿰찬 주인공. 처음 맡아보는 주인공 자리에 서진은 용기 백배했죠. 대사 연습 파트너로 미나를 찍었고요. 미나는 자료 조사까지 보태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히아신스 배우 해도 되겠다. 미모 되지 연기 되지 클클클. 허구한 날 의기소침했던 서진은 나날이 달라졌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숨겨졌던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첫 대본 리딩 때부터 서진의 주연 캐스팅을 심드렁하게 봤던 PD와 다른 연기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장서진이 저렇게 연기를 잘했어? 몰랐네? 그렇게. 첫 주연 드라마는 대박이 났습니다. 주연 성공 첫 드라마 이후 대본이 넘쳐나게 들어왔죠. 시청률 보장한다는 작가가 쓴 드라마에 또 주연으로 캐스팅됐을 때 서진과 미나는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드라마 대박. 미나야. 다 네 덕분이야. 너 어딨다가 이제 나타났니? 미나는 속으로 화답했죠. 어쩌면 저는 전생부터 오빠 곁에 있었어요. CF 섭외도 잇따랐습니다. 연예인과 매니저가 동반 출연하는 프로그램 섭외도 들어왔죠. 서진과 미나는 동반 CF까지 찍었습니다. 배우 못지않은 미모 덕분에 미나도 유명세를 탔죠. 미나는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였죠. 미나는 서진과 눈 마주칠 때마다 속으로 응원했죠. 이제부터 오빠? 꽃길만 걸어요 푸잇. 그리고 세 번째로 주연 꿰찬. 기본 시청률 20%부터 출발한다는 공영방송 주말 드라마가 초대박을 쳤습니다. 쫑파티는 그야말로 잔치 큰 잔치였죠. 큰 잔치에 얻어먹을 거 많다더니 미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떡하니 받았습니다. 엉치뼈가 녹아내릴 만큼. 늦은 아침. 미나는 서진의 옆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서진도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 네. 씻고 올 테니까 도망가지 마. 네? 같이 아점 챙겨 먹어야지. 서진의 눈빛이 그윽했습니다. 미나는 괜히 목덜미가 뜨거웠죠. 서진은 폰으로 이것저것 주문하더니 얼른 씻자. 서진은 자기 방 욕실로 미나는 거실 욕실로 향했습니다. 새벽까지 연이은 거사를 치르고 둘 다 샤워는 했었죠. 그러나 미나는 오빠한테 헝클어진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리 말리고 한껏 다듬고 아일랜드 테이블에 벌써 한 상 차려졌네요. 미나가 나올 때까지 먼저 안 먹고 기다렸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죠. 이게 다 뭐예요? 황태해장국 더덕구이 겉절이에 달걀말이. 네가 좋아하잖아. 미나는 감격했죠. 지난 4년 동안 미나는 서진을 일방으로 챙기기만 했으니까요. 오빠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다니. 황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진이 미나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입술을 뗐습니다. 히아신스. 네? 오빠 어젯밤 술에 취해 그런 거 아니다.
미나는 속으로 뜨악했습니다. 술에 취해 그런 게 아니라면? 언제부턴가 너 좋아하고 있었어. 이젠 확실해졌어. 오빠 너 사랑한다. 미나가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면 새벽까지 이불 속에서 남발하던 사랑의 소리가 진짜였다고요? 미나의 눈앞이 노랬죠. 내가 지금 아직도 꿈꾸는 거야? 이게 대체? 갑자기 눈물이 미나의 앞을 가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다음 날 오후 미나의 핸드폰이 요동쳤습니다. 네 실장님. 휴가 중인데 미안하게 됐어. 지금 당장 회사로 올 수 있지? 어째 실장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럽게 찰랑거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지금 바로요? 응. SUV는 지금 어디 있지? 제 숙소 주차장에 있습니다. 차 끌고 와. 그리고 도장이랑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고. 네? 아, 네. 무슨 일일까요? 어째 미나의 뒷골이 싸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실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따라와. 평소에는 웃음부터 보여주던 실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얼음장이네요. 미나는 속으로. 뭐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 CK엔터 대표실. 대표님이 나를? 얼굴 마주친 적도 별로 없는 나를 왜? 들어가 문 닫고 인사하자 그만둔 대표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기도 전에 언성이 높아졌죠. 너 미친 거 아냐? 이 실장? 비서실 애들 다 나가 있으라고 했지? 네. 호출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서실 문 잠갔어? 네. 미나는 직감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눈치챘습니다. 말아진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그만둔 대표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고 천장에 매달린 빔 프로젝터에 불이 들어오고 화면은 장서진의 집 현관문 정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천장에 CCTV가 있기는 합니다.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죠. 이건 그 CCTV가 아닙니다. 각도와 찍힌 거리가 바로 현관문 앞이니까요. 서진네 문이 열릴 때마다 집안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보입니다. 어디에 저런 게 숨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선명하게 찍힐 만큼 고성능 CCTV가 따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각도로 보나 뭐로 보나 이건 앞집이네요. 이래도 되나? 리모컨 다루는 금 대표 손놀림이 장난 아니네요.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돌리다가 멈추다가 쫑파티 날 밤 10시 40분. 서진을 없다시피 부축하며 비번 누르는 미나. 밤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팬들 선물부터 이것저것 짐 챙겨 3번 드나드는 미나. 오전 10시 40분. 배달 라이더가 음식 봉투 내려놓고 초인종 1번 누르는 장면. 현관문이 빼꼼히 열리고 목욕 가운만 걸친 채 음식 챙겨 들어가는 장서진. 낮 12시 40분. 앞집이랑 계단 위를 살핀 다음 뒤돌아 인사하는 강미나. 서진이 밝게 웃으며 두 손 들어 흔들다가 손짓으로 부릅니다. 미나가 다가가자 와락 끌어안네요. 그 장면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만둔 대표가 똥 씹은 표정으로 미나의 눈동자를 파고 들었습니다. 강미나 로드. 네 대표님. 우리 회사 들어올 때 서약서에 지장까지 찍지 않았나? 찍었습니다. 사심으로 절대 연예인을 보지 않는다. 네. 어떻게 로드 따위가 술 취한 틈을 노려 톱배우를 유혹하고 건드려?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지? 아점까지 배달시켜 먹고. 미나는 속살을 보여준 것처럼 민망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깨문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그런 거 아닌데요. 하는 말이 목구멍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만둔 대표의 미간은 구겨지다 못해 찢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실장은 두 사람 번갈아 보며 똥 싼 표정이었죠. 폰 꺼내봐. 신분증이랑 도장까지. 미나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패턴 뭐야? 미나가 핸드폰 잠금 패턴을 밀고 금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대표가 이 실장에게 폰을 건넸습니다. 미나에게 시선 고정한 채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싸늘하다 못해 서릿발이 솟을 정도였죠. 번호랑 기기 싹 바꿔. 미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번호만 옮겨주고 그건 그냥 포맷해서 버려. 기막힌 미나의 빠진 아래턱이 제자리를 못 찾았죠.
그러나 한마디도 토달 수 없었습니다. 금 대표가 파일철에서 여러 장 문서를 꺼냈습니다. 형광펜 칠한 곳마다 다 사인해. 핸드폰 매장 서류였습니다. 위임장까지. 미나는 아무 소리도 못한 채 떨리는 손끝으로 사인했죠. 이 실장 다녀와. 제대로 해. 너까지 사달 안 나려면. 이 실장이 미나 한번 삐딱하게 보고 바로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너 왜 그랬냐? 미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진이 14살 때부터 내가 키우다시피 했어. 미나가 속으로. 키우기는 개뿔?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운다고 키운 거예요? 배우 전향 이후 시들해지니까 오히려 버릴 곳 찾았잖아요. 서진 오빠 키우진 않았어도 지난 4년만큼은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비록 로드지만 그렇게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나 알아? 서진이가 뜬 이후에야 겨우겨우 이자 챙기고 있어. 미나가 속으로.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서진 오빠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하고 외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진이가 빛을 발휘한 덕분에 우리 CK 스타급들마다 계약하겠다고 줄 섰어. 그만돈 대표 목덜미에 심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일개 로드 따위가 말아먹겠다고? 항변을 해야 하는데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비열하고 냉정한지는 진작에 알았지만 미나는 자신이 핵폭탄을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숙소에서 짐 빼. 네?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냥 당장. 오늘부로 사라지라고. 네? 금 대표가 폰을 들더니 10대 못지않은 정광석화 자판 터치를 시전했습니다. 나중에 폰뱅킹 확인해봐. 퇴직금까지 싹 다 정산했다. 그리고 내가 인심 썼다. 위로금 넣었어. 자비를 베푼 관세 음보살 표정이었습니다. 너 고생한 거 아니까 이 정도 하는 거다. 꽤 돼. 금 대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각서. 하나. 나 강민아는 오늘 이후 CK 엔터테인먼트 근처든 배우 장서진 근처든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 둘. 나 강민아는 배우 장서진과 모월 모일 성관계했음을 시인하며 항구할 것을 서약한다. 셋. 나 강민아는 배우 장서진 앞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영원히 항구한다. 넷. 상기 적시된 사실을 어길 시 10억 원을 배상한다. 미나는 살이 떨렸어도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변호사 공증 서류와 위임장에도 도장까지 찍어. 철저합니다.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닐 테니까요. 미나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각서는 협박성과 불법성을 내포해 법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요. 10년 동안 장서진 바라기로만 성장한 겨우 23살짜리가 알 리 없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대들고 싶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저 그런 해픈 여자 아니에요. 무슨 소용 있으랴. 이 바닥에서 4년 동안 볼 꼴 못 볼 꼴 다 봤습니다. 더구나 연예계를 호령하는 CK 엔터. 떨려나간 아이돌 연습생 부모가, 신인 배우가, 인기 떨어진 가수가 저항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나는 비로소 깨달았죠. 공부 안 해 무식해도 이 바닥에서 수없이 들어봤던 말. 토, 사, 구, 팽. 하룻밤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 이런 건가요? 미나는 속으로 욕지거리를 씹었습니다. 이런 씨바. 인생은 너무 달콤하다 씨바. 그런데 대표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왜? 저는 몸 판 거 아니거든요. 위로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뭉개지는 말아주세요. 고향 가는 길. KTX에 자리 잡고서야 참고 참았던 눈물 보따리가 터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먼 하늘에 펼쳐진 맑은 비늘 구름이 속살을 드러냈죠. 문득 한희령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 아깝게 언제까지 로드할래? 한 남자만 바라보고 네 인생 허비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책 많이 읽어. 방통대라도 준비해. 언니가 가르쳐준 시가 차창에 새겨졌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귀향길. 자랑스럽게 살지 못한 나날. 아는 사람 만날까 두렵다. 눈물샘은 마르지도 않나 봅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손수건이 흠뻑 젖었죠. 시인은 하늘이 낸 사람인가 봅니다. 어쩌면 저렇듯 단 두 줄로 사람 마음 전곡을 찌를까요? 10년 동안 묵묵히 살아온 그 모습이
지난 10년 세월. 돌이켜보니 이령 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저도 알아요. 동화책에서 읽었어요. 현명한 판관.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준. 그래. 솔로몬이 이런 말 남겼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뭐가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 허비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로드로 썩을 생각 말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언니 말이 서운했었죠. 로드 매니저가 왜 인생 허비? 엄연한 직업인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로드 매니저가 인생 허비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3살 때부터 10년 동안 연예인에게 미처 다른 길은 생각지도 못하는 미나를 두고 한 말이었으니까요. 미나는 서진을 사랑하지만,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언니 말대로 한 여름밤의 꿈일 뿐이었습니다. 외우고 있는 일영 언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고된 서울살이 유일하게 친언니처럼 대해줬던 사람 한일영 작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한테만큼은 먼저 연락해야만 합니다. 언니, 저 미나예요. 번호가 바뀌었어? 네, 사정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넌 전화번호가 밥줄인데? 저 CK 그만뒀어요. 왜? 서진 씨가 널 절대로 보내지 않을 텐데. 사실은 잘렸어요, 대표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언니한테만큼은 바뀐 번호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참, 절대로 서진 오빠한테 이 번호 가르쳐 주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엉엉엉. 알았다. 꼭 연락해. 미나는 핸드폰을 옆자리에 던져두고 손수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슴놀이가 미어 터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제 영원히 오빠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께를 찢었죠. 호방포시. 남도의 끝자락입니다. 호방포 시장 맛집으로 소문난 장수 만두집. 미나의 외조 부모와 엄마가 지키고 있는 50년 전통 노포랍니다. 갑작스러운 귀향이지만 장손녀라면 껌뻑 죽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는 전후 사정 묻지 않았죠. 미나는 만두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나는 일영 언니 좋은 대로 방통대에 등록하고 서진 오빠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8년 뒤 미나의 사업 수완 덕분에 만두집은 3배로 커졌습니다. 아들 한결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서진을 그대로 빼다 박았는지 벌써 꽃미남입니다. 미나는 더는 부족한 것도 속 아픈 것도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건강하시고 아들 한결이도 똑 부러진 데다 건강하니 뭐 더 바랄 게 없었죠. 미나는 지난 8년 동안 미혼모의 삶을 잔잔히 그린 수필을 써서 모았고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일영 언니가 호방포 연가라는 제목을 붙여줬죠. 1부는 미혼모로서 겪은 진솔한 이야기, 2부는 호방포 곳곳의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호방포 시장 상인회장이 경사 낮다고 대문짝만한 현수막을 시장 입구에 걸었습니다. 경축. 장수 만두집 강미나 사장 호방포 연가 출간. 미나는 본명 대신 히아신스라는 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장은? 호방포 시장 사람들이 히아신스라면 알아? 본명으로 딱 박아야 폼 나지 클클클. 서진 오빠가 단둘이 있을 때면 미나라는 이름 대신 불러줬던 히아신스.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서진만 해바라기 했던 10년 세월과 꿈만 같았던 하룻밤을 못 잊어서였을까요? 히아신스 히아신스 히아신스. 그 달콤한 이름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나요? 기대도 예상도 못했는데 호방포 연가가 대박 났습니다. 석 달 만에 10만 부를 찍더니 인터넷 서점마다 대문짝만하게 수필 부문 1위로 등극했죠. 미나는 인제 호방포 시장뿐 아니라 전국적인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됐죠. 장서진은 톱스타가 됐습니다. 섭외 1순위 배우가 되었죠. 서진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미나는 추억의 끄트머리를 떠올릴 뿐 그리움도 서러움도 딱히 없었습니다. 미나는 한결이 엄마와 만두집 사장과 작가로, 서진은 톱스타로 각자 삶을 살면 그뿐이니까요.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호사다마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요.
호방포 영가가 독서 마니아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독서 블로그마다 호방포 방문기가 무슨 챌린지처럼 유행이 되었습니다. 호방포 시장에 대문짝만하게 걸린 현수막부터 호방포 영가에서 소개한 이곳저곳 여기저기 방문 인증샷이 블로그와 SNS마다 넘쳐났죠. 결국 장서진도 호방포 영가를 알게 되었죠. 장서진은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여기저기서 불러댔으니까요. 국내도 해외도 촬영 때문에 가봤을 뿐 어디만 편히 둘러볼 짬이 안 났죠. 영화 촬영이 끝나고 딱 석 달만 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만둔 대표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들어오는 대본은 검토하며 쉬겠다며 허락을 받아냈죠. 어디로 가볼까?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에서 쉴 만한 어디 좋은 데가 있을까? 서진은 인터넷 서점에서 여행 서적을 살펴보다가 호방포 영가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안 띌 수가 없었죠. 수필 부문 1위뿐 아니라 전체 부문에서도 3위에 올라와 있는 베스트셀러를 지나칠 수가 없죠. 서진은 문득 옛날에 촬영차 들렀었던 호방포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나폴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호방포를 검색하다가 호방포 영가 후기까지 찾아보게 되었죠. 호방포 영가에 나온 호방포 시장에 다녀왔어요. 히아신스 작가님이 쓰신 호방포 영가 요즘 난리 났죠?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 2번이나 읽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작가 필명이 히아신스야? 히아신스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진은 별 생각 없었습니다. 작가님이 만두집 사장이에요. 어찌나 미인이시던지 질투 나더라고요. 글도 잘 쓰셔. 미인도 모자라 똑소리 나는 아들까지. 서진은 스크롤 하다가 사진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시장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떴네요. 경축. 장수 만두집 강민아 사장 수필집 호방포 영가 출간. 그 순간 서진은 하마터면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죠. 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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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고 호방포 영가로 검색했습니다. 책 소개에 광고부터 포스트까지 수십 페이지도 모자랍니다. 그 어디에도 작가 사진은 없었습니다. 캐리커처로 대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캐리커처만 보고도 한눈에 알아봤죠. 장서진의 히아신스 강민아였으니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기 숨어 있었어? 서진은 소파에 앉아 침대 등받이 쿠션에 기대 서서 왔다 갔다 한 문장 한 문장 새겼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동시에 아려왔고요. 아이를 갖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은 여름이었다. 다행히 호방포는 습하지 않다. 대개 폭우 낀 바닷가 마을은 습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호방포는 다르다. 호방포 아랫역을 띠두르듯 두른 작은 섬들이 습한 바람을 걸러 보내기 때문이다. 날씨보다 힘든 건 걱정이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아빠가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서진은 책갈피를 끼워두고 눈 감은 채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공부 안 해서 무식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문자 칠 때는 남달랐습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국어 전공한 사람 못지 않았죠. 토시 하나까지 정성이 느껴지던 미나의 문장들. 결국엔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었구나. 장하다 강민아. 그런데 나한테도 상처받았을 텐데 또 다른 남자에게도 버림받은 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나의 아픈 상처에는 장서진 또한 일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슴께가 저렸죠. 시장통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단점이 있다. 사람들 손을 너무 탄다. 애가 너무 얕다. 그냥 애어른이다.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통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 엉너리가 어른들 뺨친다. 장점도 크다. 아이들 예의가 바르다. 사람 손 타는 것뿐 아니라 장사하는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참기와 웃기다 보니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 진득하다. 서진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물렸습니다. 애어른 같은 미나의 아이라. 한번 보고 싶다. 초음파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의사가 그랬다. 애국자 반열에 오른 걸 축하한다고. 애국자는 무슨.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이를 키움으로써 비로소 내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됐다는 사실. 장서진은 밤을 새웠습니다. 꽤 두툼한 책 한 권을 곱씹어가며 다 읽었죠. 다시 읽고 싶은 문장마다 밑줄도 그어뒀고요.
독후감 포스트마다 2번을 읽었느니 3번을 읽었느니 다시 읽어도 눈물이 난다느니. 맞는 얘기였습니다. 서진도 밤새도록 울다가 웃다가 울었으니까요. 눈 떠보니 늦은 오후네요. 서진은 대본에 집중했을 때보다도 훨씬 피곤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가자 호방포로. 미나가 반겨주든 안 반겨주든 내가 처음으로 이성을 느낀 여자다. 첫사랑이나 마찬가지. 그런 미나에게 상처를 줬고 사과 한마디 못했어. 그때는 대표님이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했지만 인제 난 그때 내가 아니야. 사실 장서진은 8년 전 미나가 사라진 걸 알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만둔 대표 앞에서 아락바락 대들었죠. 대표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미나 걔. 그냥 스쳐 지나가다 말 여자 아닙니다. 미나를 사랑했다고요. 사랑?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자꾸 이럴 거야? 인제 막 배우로서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인생 망치고 싶어? 네 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넌 그냥 매장이야, 매장. 팬카페는 그냥 폭파고 방송마다 SNS마다 너튜브까지. 뼈 한 조각 안 남기고 널 뜯어먹을 거야. 감당할 자신 있어? 무슨 생각으로 걘 건드린 거야? 엉? 건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미나랑 미래까지 생각했어요. 걔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오래전부터. 미래? 사랑? 거지 발사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랑했다는 놈이 걔 핸폰 번호 말고는 고향이 어딘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그만둔 대표의 마지막 말이 서진의 가슴께를 짓눌렀습니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사랑했지. 미나가 뭘 좋아하는지 친구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안 물어봤으니까요. 한일영 작가한테 매달렸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서진 씨 미래를 위해서도 누구보다 친동생 이상으로 생각하는 미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로 연락처 못 가르쳐줘요. 저 한일영. 허튼 소리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렇게 강미나와 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호방포 시장. 입구에 높게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가슴이 뭉클했죠. 아니 시리도록 아렸죠. 장수 만두집. 시장통 입구 왼쪽으로 정갈한 2층 양옥. 서진은 모자와 마스크를 매만지며 들어섰습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꽉 찼네요. 구석 자리에 앉아 벽에 걸린 메뉴판을 살폈습니다. 한참 만에야 종업원이 다가왔죠. 주문하시겠어요? 굴린 만두 고기 하나 김치 하나요. 얼굴 다 가리게끔 모자 눌러 쓴 손님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음식점에서 만두가 나오고 마스크랑 모자를 벗자 여기저기서 허걱 하는 소리가 들렸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오랜 세월 익숙한 일입니다. 자유는 없어도 늘 감사할 따름이죠. 인제는 오히려 몸에 딱 맞는 속옷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방 둘러봐도 미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먹기부터 해야겠다. 쌓인 요청이 밀려들기 전에. 몇 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 팬은 막무가내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연예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죠. 굴린 만두가 기막힙니다. 이래서 58년 전통 대물림 맛집인가 봅니다. 미나랑 함께했던 4년 세월. 서진은 제 얘기만 했죠. 자기 아픈 속만 털어놓았고요. 일이 안 풀릴 때 가끔 성질도 부렸죠. 묵묵히 들어주고 성질 받아주고 뒷바라지하던 히아신스 미나. 미나가 어디 사는지 고향이 어딘지 나는 왜 못 물었을까? 그때만 해도 나밖에 몰랐던 거다. 14살짜리를 팔아먹은 어머니처럼. 마지막 만두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자 준비 땅 하는 것처럼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종업원이 1등이네요. 밝게 웃으며 사인하고 사진 찍고. 실물이 훨씬 멋있어요. 저번 드라마 때 저희 식구 모두 눈물 바람이었어요. 연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같아요. 호방포에 여행 오기 잘했어요. 이렇게 장서진 씨 만나다니 완전 대박. 호방포 연가 읽어보셨어요? 네. 그 책 읽고 여기 와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호방포 연가 저는 2번이나 읽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눈물깨나 훔쳤습니다. 정말요? 팬들은 감동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보는 모습과 다르게 서진은 소탈했으니까요.
까칠하지 않았죠. 팬들이 요청하는 대로 물어보는 대로 절대 빼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고 나긋하기가 그지없었죠. 한참 만에야 서진은 다시 자유가 될 수 있었죠. 손님들도 많이 빠졌고요. 그때 가게로 들어서는 여자. 허거. 미나였습니다. 종업원들과 눈 마주친 뒤 웃으며 카운터로 가는 미나. 아직 서진을 못 본 모양이네요. 8년 만에 보는 미나. 8년이란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빼어난 얼굴과 몸매가 그대로네요. 오히려 원숙해졌습니다. 달라진 건 옷차림과 머리 모양뿐. 8년 동안 서서히 잊었던, 아니 잊은 줄 알았던 강미나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던 마지막 만남. 그 심야에 타오르던 몸부림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한순간 또 한순간 선명하게 펼쳐졌고요. 미나야, 나야. 오빠 왔어. 사람들 시선이 집중됐는데 막무가내로 아는 척하다가는 미나가 공경에 처할 터. 서진은 등받이에 기댄 채 고민에 빠졌죠.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 와라 끌어안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미치는 줄 알았다고. 여기 숨어 있었냐고. 무 자르듯 오빠를 그렇게 잘라낼 수 있었냐고. 울며 불며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눈물이 솟구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왜 몰랐을까? 난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잊히는 걸 순순히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지금 미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반가워는 할까? 상념이 서진의 관자놀이를 팠습니다. 뭔가 정리하느라 골몰하던 미나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의 위아래 눈시울이 요동치는 걸 넓은 홀 멀찌감치 떨어졌음에도 볼 수 있었죠. 미나가 서진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돌리네요. 모르는 사람 보듯. 서진은 이해합니다. 많이 놀랐겠죠. 과거의 상처도 상처지만 어쨌거나 남들 눈이 있으니 쉽사리 아는 척은 못하겠죠. CK 엔터 그만둔 대표가 미나를 자르고 난 뒤 그랬었죠. 14살 때부터 키워준 그놈의 예정이 뭔지 지금껏 관계 끊지 못하는 그만돈. 잘 들어. 네 맘대로 해. 그러나 내가 두고 볼 것 같냐? TV에 동반 출연하고 CF까지 함께 찍은 로드를 따먹고 버린 놈이라고 다 까발릴 거야. 로드 걔를 사랑한다고? 걔 인생도 종 칠 텐데? 걔 이미 TV에 얼굴 팔린 애야. 강미나 그 친구는 토도 안 달았어. 네 미래 망가질까봐 두 말도 없이 사라져줬다고. 넌 걔만도 못해. 서진이 상념에 빠진 순간 남자아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종수가 고기만두 먹고 싶대요. 미나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가져다 줄게. 왜요? 그냥. 종수가 입술을 말아 잔뜩 내밀었습니다. 손님 많은 것도 아닌데요. 그냥 주세요. 얼른 올라가라니까. 종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저 못 올라가요. 왜? 신발 때문에요. 종수가 의자에 앉은 채 두 발을 테이블 옆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운동화가 푹 젖었네요. 종수 얘 진흙탕에 빠졌어요. 너도? 저는 아니에요. 한결이 네가 밀어서 빠졌잖아. 이르기 있기? 없기? 한결을 바라보는 미나의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너 친구한테 심한 장난은 치지 말라고 했지? 아니에요. 얘가 먼저 밀었는데 저는 안 빠졌거든요. 그건 한결이 말이 맞아요. 미나 아들이 한결이? 한결이? 한결이라. 왠지 가슴께가 먹먹합니다. 이 기분 뭘까요? 한 녀석은 옆으로 크고 한 녀석은 위로 큽니다. 위로 큰 녀석이 미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3학년? 아니 4학년은 돼 보이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미나랑 헤어진 게 8년 전인데. 고개를 갸웃하며 서진의 두 눈은 두 녀석에게 붙박였습니다. 서진 쪽으로 등진 종수와 달리 마주보는 자리에서 한결이 자꾸 서진을 흘깃거립니다. 그런데 어째 노려보는 것 같네요. 눈 마주치면 피하고 또 마주치면 피하고. 그러면서도 눈길을 안 뗍니다. 만두가 나오자 허겁지겁 우겨 넣는 종수. 한결은 먹는 둥 마는 둥 서진만 째려보네요. 저 녀석 왜 저러지? 내가 배우 장서진인 걸 모르나? 몰라도 그렇지. 처음 보는 아저씨를 왜 저렇게 째려? 잡아먹을 것처럼. 종수가 한 접시 뚝딱 비우더니 아줌마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더 주세요.
한결이 눈을 흘겼습니다. 너 지난번처럼 남기면 안 돼. 남으면 싸갈래. 아빠 드리면 되지 뭐. 맞다. 너희 아빠 배고프실 때 됐다. 한결이 짱. 그러니까 울아빠가 너도 그렇게 예뻐하시지 크. 넌 좀 덜 먹고. 배만 뿔똥 나오잖아. 그러지 마.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대. 귀신이 때깔 고와서 뭐하니? 살아있을 때 고와야지. 하기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니까. 어째 두 녀석 말하는 게 세상 풍파 다 견뎌낸 할머니급입니다. 서진은 문득 호방포 연가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애어른이다.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통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 엉터리가 어른들 뺨친다. 서진은 속웃음이 쿡쿡 터졌습니다. 가만. 한결이 저 녀석은 왜 낯이 익지?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눈에 밟혀? 양볼 빵빵하게 만두를 우겨넣던 종수가 문득 뒤돌아보더니 한달음에 뛰어왔습니다. 한결은 미동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그러다가 뚫어지라 노려보고 아저씨? 윤검사 아저씨 맞죠? 윤검사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 서진이 맡은 배역입니다. 서진이 웃으며 짧게 답했죠. 응. 완전 대박. 종수가 뒤돌아 서더니 아줌마? 여기 종이랑 매직펜 좀 주세요. 서진의 앞자리에 앉아 바싹 다가오더니 턱 깨고 고개를 갸웃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아저씨 성형했어요? 아니, 조각도로 판 거예요. 사람 얼굴을 어떻게 파? 그런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한결은 멀찌감치서 계속 노려볼 뿐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 노려보지? 저번에 아저씨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말다툼했어요. 왜? 엄마가 계속 아저씨 잘생겼다고 칭찬하니까 아빠가 삐쳤어요. 종수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 내밀더니 울 엄마 시력에 문제 있나? 직접 보니까 내가 볼 땐 아저씨도 잘생겼지만 울 아빠가 더 잘생겼는데. 다행이다. 왜요? 너라도 아빠랑 안 싸울 테니까 클클클. 근데 목소리는 아저씨가 짱이에요. 꼭 동굴에서 울리는 것 같아요. 카운터에서 좌불안석이던 미나가 못 참았습니다. 다 먹었으면 얼른들 나가봐. 종수한테 씨알도 안 먹힙니다. 다 먹기는요? 김치만두는 입도 못 댔는데요. 싸줄게. 가서 아빠랑 맛있게 먹어. 싫어요. 아저씨랑 사진도 찍어야 해요. 한결은 팔짱까지 낀 채 노려만 봅니다. 그런데 너희 몇 학년이니? 2학년이요. 저는 9살, 쟤는 8살이에요. 한결이 눈 흘기자 근데 쟤는 1월생이고 저는 10월생이라 석 달 차이밖에 안 나요. 한결이 눈 흘김을 풀지 않자. 그런데 쟤는 1일생이고 저는 31일생이라 실제로는 2달 차이예요. 세상에. 8살, 9살짜리가 왜 이렇게 커? 4학년은 된 줄 알았는데. 가만. 한결이가 8살? 그러면 미나가 사라지기 전후에 가졌다는 얘긴데. 설마? 그 당시에 나 모르게 사귄 남자가 있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혹시 나 모르게 연인이 있었는데 내가 건드려서 일이 잘못됐나? 그래서 사라진 거고? 만약에 나 모르는 애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순순히 나를 받아들였을 리가 없잖아. 그날 밤 얼마나 뜨거웠는데? 그날 밤. 서로를 탐하느라 정신줄을 놓을 정도였죠. 들숨마저 아까워 서로 물고 삼켰었죠. 서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혹시 나랑 그 하룻밤? 설마. 서진의 눈꼬리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결이라는 저 아이 낯이 익다 싶더니 계속 노려보는 녀석을 자세히 보며 요모조모 뜯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마상에 서진을 닮았습니다. 장서진 어릴 때 사진 그대로입니다. 서진의 오금이 시큰거렸죠. 등골로 스멀스멀 뭔가가 기어올랐죠. 갑자기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저씨, 저 핸드폰 없거든요. 아저씨 폰으로 찍어주세요. 그래. 서진의 눈길은 한결에게만 붙박였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눈 마주치면 깔았다가 다시 노려보다가 한결아 너도 이리 와. 같이 찍자. 관심 없어. 쟤는 TV 안 봐서 아저씨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안 봐? 여기도 TV 있는데. 저 TV는 뉴스 채널 고정이에요. 그리고 쟤네 집엔 TV 없어요.
한결이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TV 다 치웠거든요. 종수의 쩌는 TMI가 발동했습니다. 제 천재예요. 영어 회화도 혼자 마스터했고요. 시장통에 외국인 관광객 오면 제가 다 통역해요. 물론 기본적인 소통만 하는 거죠 뭐 클클클. 종수 얘는 어쩐지 배우 마동석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눈웃음이 장난 아니네요. 묘한 매력이 있고요. 덩치와 달리 순해 보입니다. 속독과 암사는 호방포에서 제 이길 사람 없어요. 상장 상패가 어마어마해요. 수학은 벌써 중등 수학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고등 수학으로 넘어갈걸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들이라니 서진은 감격도 모자라 가슴께가 물러지게 생겼습니다. 저랑 한결인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베프 아시죠? 그렇구나. 본물 터지듯 갈겨대는 종수를 보며 미나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진은 누구 폰으로 보내줄까? 우라빠 폰이요. 부침성 좋은 종수가 서진의 팔짱도 끼고 어깨동무도 하고 머리를 기대기도 하고 아예 연출자네요. 한참 만에야 다 끝났습니다. 잔뜩 신난 종수가 폴더 인사하네요. 한결아 빠이. 아줌마 저 갈게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대박. 종수가 포장된 만두를 들고 나갔습니다. 서진이 혀를 내둘렀죠. 바닷가 시장통 아이들 기세와 부침성이 장난 아닙니다. 도시 아이들과는 급이 다르네요. 서진이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미나는 계산용 터치 모니터만 뚫어지게 보네요. 아까부터 주방이든 홀이든 종업원들이 계속 미나를 흘깃거렸습니다. 손님이든 누구든 대세 배우 장서진을 보자마자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난린데. 자기들도 그랬는데 우리 젊은 사장은 소가 닭 보듯 합니다. 얼마죠? 굴린 만두 고기 하나 김치 하나 10,000원입니다. 메뉴판 볼 때부터 생각했지만 싸도 너무 싸네요. 더구나 혓바닥에 착착 감기는 만두가 이 가격이라니. 카드가 아니라 빳빳한 10,000원권을 내밀었습니다. 돈 받는 미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눈 안 마주칩니다. 서진이 나가자마자 미나는 참았던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제야 손이 부르르 떨렸죠. 가슴께가 벌렁벌렁하네요. 한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한결이 이번에는 엄마를 맺게 노려봤습니다. 레이저가 쏟아지네요. 너 그 눈빛 뭐야? 왜 그래? 대답이 없습니다. 석고상처럼 미동도 없이 엄마를 째려보기만 하네요. 미나의 가슴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얘가 뭔가 눈치챈 걸까? 그럴 리가.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한결이 코웃음을 뿜었습니다. 미나의 가슴께가 밑동까지 부서졌죠. 우리 아들 한결이 제가 절대로 저런 애가 아닌데. 한결이 뒤돌아섰습니다. 서진이 앉았던 자리 앞으로 가네요. 서진이 앉았던 등받이 의자며 테이블이며 손으로 쓸어봅니다. 미나의 부서진 가슴께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한결이 쌩하고 홀 중앙의 위층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바라보는 미나의 눈두덩에 수심이 매달렸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서진은 호텔에 틀어박혔습니다. 평생 이렇게까지 애 달아본 적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뭉개지는 것만 같네요. 좀 전 1시간 통화 끝에 한일영 작가에게 얻어낸 미나의 핸드폰 번호. 문자창을 열었죠. 썼다가 지우고 고치고. 문장 하나 완성하는데 진땀이 다 솟았습니다. 나 장서진이야. 일 끝나고 좀 보자. 보내놓고 조바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1시간 만에야 답장이 떴네요. 9시에 폭우로 나갈게요. 멍게 비빔밥집 맞은편에 바다 쪽으로 벤치 하나 있어요. 지도까지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아는 장소네요. 호방포에서 첫 식사했던 집 건너니까요. 미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습니다. 8시도 안 됐는데 아이스박스에 캔맥주 잔뜩 넣어 들고 폭우로 갔습니다. 저녁은 걸렀죠. 빈속에 맥주가 들어가자 식도부터 위까지 알알하네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어떤 말을 던져야 미나가 수긍할까? 용서부터 빌어야겠지? 사방을 휘둘러 봤습니다. 저만치 걸어오는 여자. 서진은 누가 잡아당긴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두 사람은 벤치 양 끝에 앉았습니다. 가운데는 빈캔이 수북합니다. 서진이 아이스박스를 열었죠. 마실래? 주세요.
미나가 속이 타는지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 보는 서진의 가슴께가 다시 내려앉았죠. 한희령 작가님이랑 통화했어. 알아요.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요. CK에 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오빠. 서진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히아신스처럼 청초하고 수려한 얼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각자 살아요. 너는 그게 가능하니? 난 안 가능해. 내 아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긴 누가 내버려 둬요?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까지. 그것도 모자라 시장통 사람들 사랑 넘치게 받고 있어요. 서진의 한숨 소리가 땅굴을 팠습니다. 미나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나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왜? 저는 이미 아주 행복하니까요. 나는? 타는 듯한 서진의 눈길 피해 고개 돌린 미나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상념에 빠졌습니다. 날숨에 얼음 알갱이가 서렸죠. 우린 각자 너무 멀리 왔어요. 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 난 네가 사라졌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야. 저는 아니에요. 너 잊어버렸어? 뭘요? 네가 나한테 다짐했던 말. 서진은 미나 가슴에 손대기 전에 나눴던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미나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오빠 끝까지 지켜줄 거지? 도와줄 거지? 당연하죠. 13살 때부터 저 오빠만 보고 살았어요. 갑작스러운 추억 소환에 미나의 가슴께로 뭉클한 게 솟구쳤습니다. 오빠, 저 그때 철부지였어요. 23살짜리 그냥 장서진 바라기. 다음날 아점 먹으면서 내가 뭐라고 했지? 오빠 어젯밤 술에 취해 그런 거 아니다. 언제부턴가 나 너 좋아하고 있었어. 이젠 확실해졌어. 오빠 너 사랑한다. 미나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을까요? 난 분명히 말했어. 너 사랑한다고. 그런데도 넌 떠났어. 너도 날 사랑한 거 아니었어? 미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 사이 아릿한 침묵이 밤 공기를 갈랐죠. 오빠가 그나마 혹시 이룬 걸 잃을까봐 미래조차 빼앗길까봐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나의 목소리는 조곤조곤했습니다. 남 얘기를 내레이션으로 옮기듯. 시작 못할 이유가 뭔데? 내가 한결이 아빠고 너랑 나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는데. 사랑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아무리 직시해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 저도 지금 생각 변하지 않아요. 서로 각자 사는 게 옳은 일이니까요. 누구보다 한결을 위해서요. 미나와 대화도 한희령 작가와 통화했을 때처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접지점이 보이지 않았죠. 서진은 미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단둘만 있으면 옛날처럼 꿀 떨어지는 눈빛을 보여줄 줄 알았죠. 마치 딴 사람 같네요.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오빠라면 껌뻑 죽었잖아. 그땐 철없는 애였으니까요. 오빠 사랑했잖아. 그건 한 여름밤의 꿈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을 뿐이고요. 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저는 아니에요. 돌아가 주세요. 오빠 일상으로요.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결이 보통 똑똑한 애 아니던데 걔도 그럴까? 미나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빠 말대로 한결이 보통 애 아니에요. 오빠가 생부인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서진의 어깨도 몹시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생부라는 걸 확인하더니 무덤덤하게 돌아서더라고요. 믿으라고? 걔가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미치는 꼴 정말 보고 싶어. 정신 차리세요. 오빠가 대놓고 나서는 순간 오빠는 물론이고 저도 한결이도 나락으로 떨어져요. 난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못 버려요. 여행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서울로 돌아온 장서진. 조성진 기자부터 찾았습니다. 연예계에서만 25년 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입니다. 너튜브도 운영하죠. 오늘은 드디어 조 기자 사무실에서 모든 걸 고백하는 서진의 모습을 찍을 예정입니다. 장서진은 긴 고민 끝에 스스로 터뜨리자고 결심했죠. 내일 모레 나이 벌써 40. 톱스타로서의 삶보다는 남편으로서 애 아빠로서 살고 싶습니다. 서진 씨, 안 떨려?
조 기자가 서진의 등을 도닥였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더니 괜찮습니다. 드디어 촬영 시작. 프리랜서 PD 둘이 카메라 각도 잡으랴 조명 설치하랴 바빴습니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장서진과 조성진. 촬영 준비 마친 PD가 소리쳤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레디 액션. 시그널 뮤직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붙일 3초짜리죠. 안녕하십니까? 조성진입니다. 옆에서 서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인터뷰든 뭐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왔어도 긴장됐습니다. 연예인 생활 마지막을 장식할지도 모를 인터뷰이기 때문이니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까지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입지를 단단히 굳힌 배우 장서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서진입니다. 조성진 기자는 베테랑답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죠. 서진 씨, 오늘 특별히 팬들한테 사죄 드리고 싶다는 얘기가 뭐죠? 연습한 대로 서진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죠. 제게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숨겨둔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장서진 씨 여성 팬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만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9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이요?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당시 제 로드 매니저였던 제가 평소에 히아신스라고 불렀던 분과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불장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평소에 사랑했습니다. 제 첫사랑입니다. 물론 그분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두 분 사랑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장서진 씨의 배우로서 입지만 걱정한 겁니까? 지나친 이기주의 아닙니까? 비난하셔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매니저 히아신스가 사라졌습니다. 조 기자가 호방포 연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책 저자 히아신스가 바로 그분입니까? 수필집으로는 이례적으로 50만 부 가까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방포 연가의 일부 전국의 독자들 눈물 콧물 쏙 뺀 미혼모 육아일기의 실제 아빠가 장서진 씨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연예부 기자 생활 25년째지만 믿기 힘든 이런 스토리는 처음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책에는 애 아빠 미래를 위해 스스로 떠났다고 썼던데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둘러 썼을 겁니다. 오늘 저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모든 걸 밝힐 생각입니다. 사라졌다. 이유가 뭡니까? 타이밍에 맞춰 PD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빔 프로젝터가 두 사람 뒤 스크린으로 영상을 쐈습니다. 조 기자와 서진이 동시에 돌아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스크린을 서서히 클로즈업으로 채웠죠. 편집 때 스크린이 클로즈업되다가 실제 영상이 교묘하게 채워질 예정이죠. 화면에 CK 엔터 그만돈 대표와 이한길 이사가 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K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만돈입니다. 안녕하세요. CK 이사 이한길입니다. 당시에 저는 히아신스를 직접 채용한 실장이었고 장서진 씨 담당이었습니다. 저 그만돈 장서진 배우 팬분들에게 먼저 사죄드리겠습니다. 금 대표가 테이블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절했습니다. 히아신스 작가는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다 벌인 일입니다. 금 대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랑이 진심인 걸 알고도 강제로 떼어놨으니까요. 한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히아신스 작가를 협박했습니다. 사라지라고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고 심한 말까지 해가며 쫓아냈습니다. 한돈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히아신스 작가는 장서진의 미래를 해치지 말라는 제 말에 그대로 떠났습니다. 아마 당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한돈이 잠깐 뜸을 들였죠. 히아신스 작가가 당시에 임신했고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은 저도 장서진처럼 오래 알았습니다. 이한길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베스트셀러 호방포 연가를 읽다가 알게 됐습니다. 장서진 배우가 평소에 단둘이 있을 때 매니저를 히아신스라고 불렀고 당시 쫓겨난 매니저 고향이 호방포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길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그 무엇도 유추할 수 없게끔 썼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보고했습니다.
한돈이 다시 나섰습니다. 장서진 배우는 제게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14살 때부터 키우다시피 했으니까요. 자기 가슴을 탁탁 쳤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장서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몰랐으니까요. 한돈이 다시 테이블에 이마를 대며 조아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이 고백 영상이 나갈 때쯤 나는 한국에 없을 거다. 다시 머리를 조아렸죠. 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한길 이사에게 모든 걸 맡겼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회사와 직원들 복지를 위해 내놨다. 참회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은 한길이 나섰습니다. 서진아,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당시에 어떻게든 대표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 한길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와 재계약은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져도 유효하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린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한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팬들의 질타로 공경에 빠져도 나는 너를 기다릴 거다. 우리 CK 새 대표로서 소속 연예인들을 옛날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을 거야. CK는 환골탈태할 거다. 그게 전 대표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한길이 두 손 모아 기도하듯 흔들었습니다. 당분간 우리 서로 못 보겠지만 호방포에서 제2의 인생 꿋꿋하게 꾸려가기 바란다. 안녕. 이미 알고 있고 사전에 봤음에도 서진은 흐르는 눈물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PD가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오히려 서진을 클로즈업했죠. 조성진 기자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장서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오늘이 공식 활동 마지막입니다. 호방포로 내려가야죠. 서진 씨만 유명한 게 아니라 부인도 지금은 유명합니다. 호방포 연가 덕분에 호방포의 관광객들이 물밀듯 밀려들 정도고요. 앞으로는 관광객뿐 아니라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까지 몰려들 텐데요. 제가 모두 감수해야죠. 팬카페도 난리 날 텐데요. 카페 이름이 서진 바라바라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 찍고 바로 카페에 사죄의 글 올릴 생각입니다. 이미 준비했고요. 25년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 솔직하게 고백했어도 폭주하는 비난은 막지 못할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올해 진실을 알기 전까지 저는 팬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팬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장서진의 오늘은 없으니까요. 서진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생긴 이상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 뵐 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만 돈처럼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조아렸습니다. 오케이 컷. 성진이 서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생했어. 준비한 대로 잘 된 것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오히려 고맙지. 세상 참 모를 일이야. 내가 살다 서진이 아픔으로 이런 영상 찍게 될 줄이야. 카메라와 조명 기기를 거두면서 두 PD가 이구동성으로. 이 영상 조회수 1000만도 가능합니다. 성진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영어 자막 넣는다고 했지? 당연하죠. 배우님 해외 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두 프리랜서 PD가 나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내려갈 거야? 그래야죠. 영상 나가면 만두집이고 시장이고 난리 날 텐데요. 네 인기만큼 비난도 클 거야. 압니다. 견뎌낼 수 있지? 그럼요. 그래도 형님 채널 통해 고백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참,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가죠? 김 PD가 내일 저녁 6시나 7시쯤 올린다고 했어. 다음날 영상이 공개되고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서진의 인기만큼 들썩거렸죠. 팬카페는 아예 장례식장이 돼버렸고요. 연예 프로그램은 물론 SNS, 너튜브 여기저기 이곳저곳. 열흘이 지나도록 서진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기 마련입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도 없고요. 호방포 말로 호텔 스위트룸. 서진은 아까부터 거실에서 왔다 갔다 초조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아들을 제대로 첫 대면하는 날. 만감이 교차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장서진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통창 가득 호방포 전경을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눈동자에는 화려한 야경도 그 무엇도 감흥이 없네요. 조기자와 영상 속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얻은 해방감은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마주한 듯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했죠. 장서진은 이제 과거의 인기 아이돌 가수도 현재의 톱배우도 아닙니다. 대중의 우상은 더더욱 아니죠. 그저 한결이라는 작은 아이의 아빠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평범한 남자일 뿐이니까요. 수없이 외쳐지던 자신의 이름 대신 이제는 아들이 부를 아빠라는 호칭이 익숙해지도록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보다 앞으로가 더 험난할지 모릅니다. 한결이는 지난번에 식당에서 잠깐 봤지만 8년 만에 제대로 만나는 아빠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알 수 없습니다. 서진이 심호흡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죠. 활짝 웃는 미나와 뚱한 표정의 한결이가 서 있네요. 너르디널은 거실에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은 세 사람. 서진과 미나는 한결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잘생긴 한결이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네요. 서진은 이 냉랭한 공기를 참기 힘들었죠. 소파에서 내려와 한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와 한결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서진이 한결이와 눈을 맞추며 나직나직 그러나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결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돌아 서진에게 오더니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가족끼리는 용서라는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이런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게 기특한 말을? 서진이 울컥하며 한결이를 번쩍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바라보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투두둑 떨어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